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살 중에서 양인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인살이라는 것은 지금 한문으로 써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양양자에다가 칼린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는 칼을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이라는 존재 자체는 난폭한 동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순한 동물인데 그것을 뭐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양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인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정이 굉장히 굳세고 또 차갑고 냉정하고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또 동시에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지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견디는 생명력 또는 생존력이 매우 강하고 자신의 주체성이 매우 강한 경우, 이런 경우들을 다 양인살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양인살과 양인격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양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양인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인격이라는 것은 사주의 격국,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관격, 평관격 이런 식으로 할 때 하나의 사주의 격국의 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양인격이라고 할 때는. 그런데 양인살이라고 할 때는 신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그 구조도 양인살과 양인격을 할 때는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양인격이 되고 어떤 경우에 양인살이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양인살이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가 하는 양인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 그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난 후에 그 후에 양인살이 사주에 있으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두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인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사주에 우리가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정팔격 중에 하나의 격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성립하느냐 하면은 양일간이 월지에서 급제를 볼 때를 양인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이 갑이나 병이나 무나 경이나 임이 일간일 때 요 양일간에서만 양인격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양일간인데 월지에 뭐 갑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묘가 되겠죠. 병이라면은 오가 될 것이고, 화토 동법이니까 무토라면 역시 오가 되겠습니다. 경이면은 유, 그 다음에 임이면은 술이 되겠죠. 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간이 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월간이 양이라든가 시간이 양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양인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양일간일 때 지지에 그 월지에서 그러니까 일지에 만약에 있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일간이 병화일간인데 일지에 오화가 있어서 양인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무토가 일간일 때 지지에 역시 오화가 있을 때도 양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임수가 일간일 때 일지에 자수, 일지 얘기입니다. 일지에 자수가 있다 해서 이걸 양인격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양인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양인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인격이라는 것은 양일간이 월지에 있어야 돼요. 양일간이 월지에 급제를 볼 때를 그때를 우리가 양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양인격은 사주 내에서 천간에서 관이나 살을, 그러니까 정관이나 평관을 보게 되면 매우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격국의 하나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처럼 이렇게 5월에 병화인데 천간에 이렇게 임수와 재와 인수 이런 것을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양인대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인격이 칠살을 대동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매우 부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격 사주가 천간에서 격국으로 양인격, 그러니까 양일간이 월지에 급제를 봐서 양인격이 성립됐을 때는 천간에 관사를 봤을 때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길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대표적으로 여기 제가 소개하고 있는 자평진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느 승상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승상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총리급이기 때문에 매우 부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양인격이에요. 그런데 양인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신살이라는 존재는 다 이것은 현대 자평명리학의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에서 나온 거냐면은 고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평진전에 따라서 사주를 감명하는 그걸 신법이라고 해요. 신법인데 고법에 그러니까 서자평의 그 자평명리학이 이 세상에 등장했는 게 한 1000년쯤 돼요. 그러니까 1000년 이전에 사주를 감명하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고법이라고 하는데, 이 고법에서 여러 가지 신살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법의 산물이에요. 양인살이라는 것도 여전히 고법에서 적용되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간에 양일간이 양간이죠. 양간이 연간에 있을 때 지지에 월이나 일이나 시에 급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양인살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살이 성립되면은 성정이 매우 차갑고 또 때로는 굉장히 잔인하고 냉정하고 또 굳세고 또 타인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아주 냉혹한 그런 면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인살이 사주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양인살이 사주에 있으면 흉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 아주 독특하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무정한 그 성정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양인살이 사주에 있으면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양인살이 사주에서도 매우 부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 소개해준 이런 사주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이제 연간에 이 경금이 있고 월지와 일지와 시지에 모두 급제가 있으니까 전형적인 양인살이죠. 양인살인데 양인살이 3개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우 강성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가 돼 있었을 때는 매우 부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살이 있으면서 현침살이라든가 함지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있으면은 이제 아주 흉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양인살, 그러니까 경연간이죠. 경연간이 양인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현침이라든가 또는 함지, 그러니까 도화살이죠. 함지살이나 현침살이 함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귀하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런 해석들은 고법적인 시각에서 해석할 때 이렇게 되고, 우리가 현대 자평명리학의 입장에서 이런 사주를 해석해도 역시 굉장히 부귀하게 될 수가 있죠. 이 사주는 천간에서 이렇게 을경합하고 지지에 술, 유 이렇게 있는데 일간 을목이 전혀 지지에 뿌리가 없어요. 이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격국상으로 잡격에 이제 종살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격국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종살격으로 아주 완벽한 종살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주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귀하게 된 거죠. 그 양인살, 그러니까 고법의 시각으로 보면 양인살로 인해서 부귀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현대 자평명리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종살격으로 해석을 해서 부귀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보면은 이 원사주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운에서 오는 것들 보면 이제 초년에만 조금 힘들고 나머지 거의 40년, 옛날 사람들은 뭐 거의 70세 이상은 잘 안 살았기 때문에 초년만 조금 고전했고, 나머지 이 세계에서는 종살격, 이 사주가 종살격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종살격으로 해석할 때 40년간 운이 매우 좋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크게 부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를 이제 삼명통화에서는 종살 양인살의 한 예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귀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쪽으로 해석하나 저쪽으로 해석하나 부귀함이 변하진 않고 여전히 뭐 일반 격국으로 풀어도 매우 부귀하죠. 그런데 양인격은 일반적으로 흉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양인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살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현침살이라든가 또는 도화살 그러니까 함지살이죠. 이런 것들을 함께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양인살로 매우 부귀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인살이 있으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만약에 양인살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인살이라는 것은 이런 양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간에 양간이 있고 주로 일지나 시지에 양인이 있을 때 이럴 때 양인살이 더욱 흉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연지나 월지에 여기에 양인이 있는 거는 덜해요. 그렇게 많이 흉하지 않은데 양인이 연간에 양인이 있고 일지나 시지에 양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시지에 양인이 있을 때 더욱 흉하게 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으면은 보통 양인살이 있다 그러면은 극처한다 그래요. 극처하면서 극처하고 동시에 극빈해질 수 있죠. 매우 가난하고 처를 극하니까 처가 뭐 처와 사별을 하거나 이별을 하거나 옛날에도 처와의 이별이 있었죠. 전쟁이라든가 이런 어떤 빈곤 이런 것들로 가족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의 사주가 만약에 함지살이나 현침살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이 사주는 이제 참수형을 당한 사주인데 양인이 있는데 지금 일지에 양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간에 병화인데 일지에 오화가 있는데 이게 현침살이에요. 현침살이고 옆에 신금들도 현침이에요. 그래서 매우 흉했죠. 그래서 참수형을 당한 그런 케이스고 또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양인살이 일시지에 이렇게 두게 되면 보통 잘 낫지 않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 어떤 형벌 이런 것들에 잘 노출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양인살이 있는 경우는 여자가 양인살이 있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양인살이 있으면 보통 요절을 하거나 또는 뭐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리거나 또 피를 보고 죽는다 그랬어요. 혈광사 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더 남자 양인살보다 더 삶이 고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양인이 경금연간이 이렇게 양인을 봐서 다른 어떤 흉살들과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격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양인살이 제대로 격국이 이루어지면 인품이 매우 중후하고 또 점잖고 사람이 그 다음에 공손합니다. 그 다음에 청렴하고 강직하고 부귀를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거죠. 양인이 제대로 막 양인살이 제대로 길신으로서 역할을 한다면은 정반대로 매우 길한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양인격의 구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구조는 여기에서 양인살은 양연간이죠. 양연간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월지나 일지나 시지의 겁재가 있는데 그때도 일지나 시지에 있는 겁재가 더욱 양인살의 현상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양인격은 격국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팔격 사주 자평진전의 격국론에서 정팔격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양인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문으로 보통 양인격을 할 때는 이제 격으로 일단 이렇게 벼양자를 써서 양인이라고 하고요. 신살로 양인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는 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양인격은 요 양일간이에요. 양연간이 아니고 양일간이 월지 겁재를 두고 있을 때 그때를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를 양인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인격도 마찬가지지만 양인격도 양인살처럼 성정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매우 차갑고 굳세고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죠. 냉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인격도 격국이 성격되면은 매우
매우 부귀하게 될 수 있는데 격국이 파격이 됐을 때는 매우 빈천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인살이라는 것은 잘 구성이 되면은 구성이 됐을 때는 성정이 정반대로 나오죠. 매우 인품이 중후하고 또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청렴 강직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양인격이라고 하면 무조건 굉장히 일간이 강한 케이스를 말해요. 양인격이라는 것은. 그런데 양인살은 반드시 일간이 강하지 않습니다. 양인격은 월지에 양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강한 사주예요. 이것은. 그런데 양인살을 둔 케이스는 반드시 신강한 사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일시에 양인이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신강신약과는 관계없어 매우 신약한 사주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신강할 수도 있고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만은 양인격 사주는 반드시 신강한 사주가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인살로 인해서 부귀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인격도 더불어서 함께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